엄마, 여기 냄새 너무 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어린 손주가 생선 비린내에 울먹이자 엄마 지수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할머니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수야,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돌아본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 순애가 서 있었거든요. 5년간 성공했다고 거짓말해온 며느리의 참혹한 현실이 마침내 들켜버린 순간 이 가족에게는 과연 어떤 극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늘 평안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아들 성우의 5주기 기일이었습니다. 순애는 거실 창가에 앉아 햇살을 받으며 며느리 지수와 7세 새쌍둥이 하준, 하민, 하유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말 5년이라는 시간이 빨리 지나갔네. 순애가 혼자 중얼거리자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우가 떠난 지 벌써 5년이나 됐다는 말이야. 처음엔 어떻게 살아갈지 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정말 다행이다 싶어. 순애는 지수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야, 정말 고맙다. 네가 이렇게 꿋꿋하게 잘해줘서 내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나한테는 네가 정말 복덩이야. 지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어머님. 당연한 일인걸요. 저희가 이렇게 잘 지내는 게 성우 오빠가 하늘에서 가장 바라는 일 아니겠어요? 저희 걱정일랑은 접어두시고 어머님 건강만 챙기세요. 순애는 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성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것은 거액의 사업 빚뿐이었습니다. 그때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순애에게 말했던 장면이 선명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이들하고 함께 이 빚을 꼭 갚겠습니다. 성우 오빠가 남긴 이 무거운 짐, 제가 기어코 책임지겠어요. 어머님은 이제 아무 걱정 마시고 그냥 편히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순애는 며느리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수야, 너 혼자서 그 큰 빚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니? 안 돼.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야지. 어머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동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어머님께는 편안하게 사실 권리가 있어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지만 순애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연금과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 지수에게 가게 개업 자금으로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지수야, 내 마음이 이래. 이 돈으로 반찬 가게를 한번 차려보거라. 아이들하고 함께 새 출발을 하는 거야. 성우가 못 이룬 꿈을 네가 대신 이뤄주는 거라고 생각해. 순애가 지수의 손에 통장을 쥐어주었을 때 지수는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큰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아요? 이건 어머님의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씩씩하게 일어설 수만 있다면 이까짓 돈이 뭐가 아깝겠니? 네가 성우 목까지 해주는 거다. 그게 바로 성우가 하늘에서 두 다리 뻗고 맘 편히 쉴 수 있는 길이고. 순애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수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내가 내 뒤에서 든든하게 버티고 있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 마. 그 후 지수는 지순의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순애가 지원한 자금으로 차린 가게 간판은 깔끔하게 걸려 있었고 지수는 매일 저녁 순애에게 가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지수가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내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손님들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특히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김치찌개용 배추김치가 가없어서 못 팔 지경이에요. 하준이와 하민이, 하율이도 학교 마치고 와서 엄마를 열심히 도와주고 있어요. 순애는 복지관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면서도 가게를 이렇게 번듯하게 꾸려나가니까요. 처음엔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자수성가했지 뭐예요. 복지관 친구 김옥분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복받았네요. 며느리가 그렇게 훌륭하다니.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는 며느리가 어디 흔한가요? 맞아요. 게다가 매달 꼬박꼬박 생활비까지 보내주잖아요. 지수 씨는 정말 하늘이 내린 효부예요. 우리 며느리하고는 천지 차이지. 또 다른 친구 박영숙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정말 부럽네요. 저희 며느리는 명절에나 겨우 얼굴 보는데 지수 씨는 매일 안부를 묻는다면서요. 손주들 사진도 매일 보내주고. 순애가 뿌듯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지수가 매일 가게 사진이며 우리 손주들 사진을 얼마나 많이 보내주는데요. 덕분에 내가 하루도 외로울 틈이 없어요. 성우가 하늘에서 정말 좋은 며느리를 보내줬다니까요. 순애는 매달 지수 명의로 들어오는 생활비 지원금을 확인하며 마음이 놓였습니다. 통장을 들여다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짐을 덜었구나. 지수가 이렇게 잘해주니 내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 고난을 이겨내고 성공한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하지만 순애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보내는 생활비 지원금은 순애에게 받은 개업 자금 중 운영 자금 현금에는 손대지 않고 지수가 다른 일을 통해 악착같이 벌어 성호의 사채 이자 중 일부를 갚고 남은 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순의 반찬 가게는 허울 뿐이었습니다. 성호의 사채 채권자들이 가게에 찾아와 물건을 파손하고 영업을 방해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채권자가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야, 이 여자야. 돈 갚을 때까지 장사 같은 건 꿈도 꾸지 마. 매일 나와서 이 난리를 칠 거야. 내 남편이 빌려간 돈이 얼만지 알고 있냐?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좀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가게 상인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잖아요. 제가 돈은 꼭 갚을 테니까 제발 이렇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이에요. 닥쳐. 지금 몇 달째 이자도 못 갚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당장 이 가게 정리하고 돈부터 내놔. 채권자가 진열대를 발로 찾아 반찬통들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이웃 상인이 지수에게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무서워해서 발길을 끊고 있어요.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 처지인데. 지수는 이웃 상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염려해 결국 개업 3개월 만에 가게를 조용히 닫아야 했습니다. 지수가 이웃 상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피해를 끼쳐서 제가 가게 바로 정리할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어요. 지수는 순애에게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거짓 보고를 올렸습니다. 어머님,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가게가 너무 잘 되어서 더 큰 곳으로 확장 이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지금 자리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곧 더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순애가 기뻐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우리 지수가 정말 대단해. 성우도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니. 가게를 확장한다니. 세상에 내 며느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
지수는 순애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 연락을 최소화하며 순애를 피하는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지수가 보냈던 행복한 가게 사진들은 모두 이웃 건물주가 잠시 비워준 빈 상가 앞에서 급히 찍은 설정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지수는 수많은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지수가 쌍둥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아, 할머니께 보내드릴 사진을 찍을 거야. 정말 행복한 것처럼 활짝 웃어보자. 우리가 가게에서 즐겁게 일하는 것처럼 보여야 해. 하준이 엄마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가짜로 웃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데. 지수가 하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시면 안 되니까. 우리가 행복해 보여야 할머니도 행복하실 거야. 그게 할머니를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다. 약속해 줄 거지? 채무자들의 날카로운 추격과 순애에게 사기친 것이나 다름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던 지수는 당장 현금을 벌어 빚을 갚기 위해 지방의 한 재래시장에서 야간 폐수 처리 보조 작업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고된 일을 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야간 작업은 인적이 드물고 위생 상태가 극도로 열악했지만 일하는 동안 쌍둥이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지수는 망설임 없이 계약했습니다. 지수는 주간에는 다른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했고 밤에는 새 쌍둥이들을 재운 후 낡은 경차에 태워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어물전 뒤편의 좁고 더러운 골목에서 밤새 걸레질을 하는 것이 지수의 실제 생활이었습니다. 7세 하준과 하민, 하율은 엄마의 힘든 상황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더러운 바닥을 닦는 낡은 걸레질을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냄새에 코를 막으면서도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걸레를 더 깨끗하게 빨았어요. 이제 냄새가 좀 덜 나죠? 우리 정말 잘했죠? 하율이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말하자 지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강하고 행복한 엄마인 척 연기하며 그들을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정말 잘 도와주네. 덕분에 엄마가 힘이 나는구나. 정말 고마워. 하민이 엄마의 손을 잡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엄마, 우리는 괜찮으니까 엄마만 아프지 말아요. 우리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5년간의 헌신적인 거짓말은 지수에게 극심한 만성 피로와 불안 증세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이를 숨기고 매 순간 밝은 미소를 지으며 완벽한 성공한 며느리 역할을 연기해 왔습니다. 지수는 월말마다 빚독촉으로 인한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순애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볼 때마다 자신이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지수는 순애에게 보낸 모든 메시지에 빠뜨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곧 더 큰 성공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이 말은 순애의 마음에 가장 안전한 허울 좋은 안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순애는 복지관 친구들과 함께 10년 만에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낯선 도시의 만선 재래시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지수가 비밀리에 야간 폐수 처리 일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복지관 친구 김옥분이 버스 안에서 신나게 말했습니다. 어머머, 순애 씨, 정말 얼마 만에 나오는 나들이야? 10년 만에 이렇게 멀리까지 나오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 아이고, 나는 버스 타고 오는 내내 어깨춤이 절로 나더라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맨날 집에만 박혀 있다가 이렇게 콧바람 쐬니까 살 것 같네요. 하늘도 맑고 공기도 좋고
순애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박영숙이 순애의 팔을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얼굴이 아주 활짝 폈어. 요즘 아주 행복해서 죽겠나 봐. 지수 씨가 그렇게 잘해준다면서 며느리 사랑 듬뿍 받으니 얼굴에 아주 광이 나네. 광이 나. 말해 뭐해. 우리 복지관에서 순애 씨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지. 아들 덕은 못 봐도 며느리 덕은 톡톡히 보잖아. 순애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수가 정말 끔찍하게 잘해줘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전화에 가게 소식에 우리 예쁜 손주들 사진까지 매일 보내주니까 내가 외로울 틈이 어디 있겠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니까. 친구들이 시장에 도착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친구들과 시장을 둘러보다가 신선한 생선을 사기 위해 만선 어물전 구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여기 생선들 좀 봐. 눈알이 아주 또랑또랑한 게 방금 바다에서 건져 올린 것 같네. 우리 지순의 식구들 갖다 줄 생선 좀 사야겠어. 지수가 생선 조림이라면 아주 사족을 못 쓰거든. 순애가 말하자 김옥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못 살아 정말. 순애 씨는 머릿속에 며느리 생각밖에 없나 봐. 나들이 나와서까지 며느리 선물 타령이야?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진다. 떨어져. 그곳에서 풍겨오는 강한 비린내와 지독한 악취의 순애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휴, 냄새가 너무 심하네요. 하지만 생선은 신선해 보이니까 조금 참고 골라봐야겠어요. 순애가 지수에게 줄 선물로 싱싱한 생선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물전 주인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고등어 어때요? 오늘 새벽에 막 잡아온 거라 정말 싱싱해요. 그래요? 아주 튼실하게 생겼네. 이거 얼마예요? 싸게 드릴게. 2만 원만 내세요.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구워 먹어도 맛있고 졸여 먹어도 기가 막혀요. 순애가 고등어를 만져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걸로 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요리 솜씨가 좋아서 이걸로 반찬 해 먹으면 아주 좋아하겠네. 순애가 어물전 뒤편의 좁고 어두운 골목을 지나던 순간 코를 찌르는 악취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수 바닥을 닦는 초라한 뒷모습을 우연히 발견하고 묘하게 익숙한 그 실루엣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뒷모습이 왜 이렇게 눈에 익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순애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작업복에 묻은 찌든 때와 흙먼지를 확인했고 쭈그리고 앉아 걸레질을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며느리 지수였습니다. 옆에는 7세 새쌍둥이들이 비위생적인 바닥에서 오염된 물을 바가지로 퍼내고 있었습니다. 하준이 더러운 물을 퍼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팔 아파요. 이 더러운 물도 다 퍼내야 해요? 지수가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응, 하준아. 깨끗하게 다 퍼내야 돈 받을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응? 엄마가 맛있는 거 사줄게. 하민이 냄새에 코를 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언제까지 여기서 일해야 해요? 미안해, 하민아. 조금만 더 참아. 곧 끝날 거야. 잘 사는 줄 알았던 며느리와 손주들의 비참한 현실의 순애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오래된 플라스틱 상자 위로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꼴이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새끼들이 왜 여기 있어? 순애의 울음소리를 들은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몸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5년간 쌓아 올린 행복의 거짓말이 완전히 발각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이 여긴 어떻게? 지수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수는 황급히 작업 도구를 숨기고 순애를 골목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극한의 배신감에 휩싸인 순애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알아. 너 이 모든 게 다 뭐냐? 나한테 보낸 그 번듯한 가게 사진들은 다 어디 가고 성공했다. 돈 많이 벌었다 하더니 이게 다 거짓말이었어? 5년 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인 거야? 순애의 절규에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기서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왜 저렇게 우시지? 순애의 복지관 친구들도 급히 달려왔습니다. 김옥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순애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우세요? 지수는 순애의 체면과 쌍둥이들을 위해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오해세요. 이거 그냥 잠깐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가게 확장 공사하는 동안 쉴 수가 없어서 잠깐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라고요. 순애는 지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거짓말, 또 거짓말. 5년 동안 나한테 보낸 생활비는 대체 무슨 돈이었어? 그 행복한 척하던 사진들은 다 가짜였단 말이냐?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친딸처럼 믿었는데 너는 나를 2번 죽인 거나 다름없어. 아이고, 내 팔자야. 지수는 더 이상 변명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으로 모든 것을 인정했습니다. 지수는 순애의 날카로운 추궁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뒤로 숨기려 했습니다. 하준아, 하민아, 하유라. 얼른 엄마 뒤로 와. 할머니가 지금 많이 놀라셨어. 보지마, 보지마. 쌍둥이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두려움에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하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왜 화내세요? 으앙, 엄마가 뭐 잘못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순애는 며느리의 침묵 앞에서 자신이 누렸던 평화가 며느리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위태로운 댐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충격과 자신을 향한 깊은 배신감에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순애의 친구들이 지수에게 매섭게 질책했습니다. 박영숙이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노인네를 상대로 이런 끔찍한 사기극을 벌여요? 순애 씨가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이게 다 쇼였어? 김옥분도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5년 동안 시어머니를 속이다니. 양심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수는 이 모든 비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순애가 쓰러지지 않도록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지수는 결국 순애에게 다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에 가세요. 지금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순애는 극도의 충격과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애 씨, 정신 차려봐. 여보세요. 친구들이 순애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급히 달려와 도움을 주었습니다. 빨리 119 불러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이쪽에 응급실 가는 길이 있어요. 지수는 순애가 실신한 후에도 급히 작업복 겉옷만 벗어버리고 쌍둥이를 데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지수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깨어나세요. 5년간의 모든 거짓말이 터져나온 순간
가장 비참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지수는 침대에 누워있는 순애를 보며 5년 동안 자신을 지탱해 온 유일한 희망이 무너졌음을 절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고통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의사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쇼크를 심하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높고 심장 박동도 엉망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지수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너무 놀라게 해드렸어요. 저 때문에. 쌍둥이들이 병실 복도에서 불안해하며 서 있었습니다. 하준이 지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돌아가시는 거 아니죠?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쓰러지신 거예요? 엄마 울지 마요. 지수가 하준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미안해, 우리 강아지들. 엄마가 정말 미안해. 순애가 의식을 회복할 무렵 지수는 순애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 원무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치료비와 입원비를 확인한 지수는 당장 필요한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현실의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원무과 직원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응급실 치료비와 오늘 하루 입원비까지 합쳐서 30만 원입니다. 언제까지 납부하실 수 있나요? 지금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만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병원 근처 한적한 골목으로 나와 급히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낯익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지수 씨 맞죠? 지수가 고개를 들자 사전에 정보를 입수한 악덕 대부업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 채권자는 성우가 남긴 사채 빚을 인수한 악덕 대부업자였습니다. 대부업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고생하시나 봐요. 당장 병원비 낼 돈은 있고 우리한테 갚을 돈은 없나요? 지수가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제발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긴 병원이라고요. 환자들 쉬는 곳이에요. 병원이면 어때요? 돈은 어디서든 받아야죠. 지수 씨, 이제 더 이상 시간 끌지 마시고 남은 빚일시 상환하세요. 이자만으로도 벌써 원금의 2배가 넘었어요. 대부업자가 협박하듯 말을 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들통나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텐데요. 아니면 병실까지 찾아가서 할머니한테 직접 상황 설명을 해드릴까요? 지수가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은 지금 위독하세요. 시간을 아주 조금만 더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어요. 제발. 시간? 벌써 5년이나 기다렸는데 더 기다리라고요? 지수 씨, 장난하지 마세요. 지수는 악덕 대부업자의 추격을 간신히 뿌리치고 급히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순애가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지수가 순애의 손을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순애가 지수를 바라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본 게 설마 꿈은 아니었니? 너와 우리 아이들이 설마 그런 곳에서. 지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년간의 기막힌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힘이 없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이 주신 가게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와 난리를 치는 바람에 3개월 만에 문을 닫았어요. 물건을 부수고 손님들을 쫓아내서
결국 가게 보증금마저 강제로 빼앗겼어요. 순애가 충격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준 그 노후 자금은, 내 전 재산은 전부 다 그렇게 된 거였니? 성우 오빠가 남긴 빚은 어머님의 노후 자금을 다 털어도 모자랄 만큼 감당 못할 거액이었어요. 저는 어머님께서 주신 운영 자금에는 절대 손대지 않았어요. 그 돈만큼은 어머님 것이니까, 제가 지켜야 하니까. 지수가 목이 메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매달 꼬박꼬박 나한테 보낸 그 생활비는, 그 돈은 대체 어디서 난 거였어?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장 더럽고 힘든 야간 폐수 처리 일을 해서 번 돈이었어요. 그 돈을 빚의 이자와 원금 상환에 모두 쏟아부었는데, 그래도 어머님께는 제가 살아있다는 표시라도 보내드리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떼어보낸 거예요. 순애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지수야. 그럼 너는 5년 내내 그런 끔찍한 고생을 혼자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머님마저 이 사실을 알면 이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의 평온한 노후라도 지켜드리고 싶어서 행복한 척 연기했어요. 지수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순애에게 호소했습니다. 폐수 닦는 일은 어머님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저의 유일한 방패였어요. 아이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 더러운 곳에서 일하면서도 어머님만큼은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수가 순애에게 보냈던 쌍둥이들이 웃는 사진과 행복한 메시지는 모두 어머니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한 필사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께 보내드린 모든 사진과 메시지가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 뒤에는 밤새도록 악취 속에서 일해야 했던 고통과 외로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고통을 견딜 수 있었어요. 순애는 며느리의 고백을 듣는 동안 분노가 사라지고 극한의 연민과 충격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5년간 누렸던 평화가 며느리가 온몸으로 감당한 지옥이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지수야, 어떻게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버틸 수 있었니? 왜 나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니? 순애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지수가 5년간 쌓아온 죄책감과 고통을 폭발시키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님께 짐이 되는 것이 성우 오빠가 남긴 빚보다 더 두려웠어요. 어머님이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님만큼은 편안하게 계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순애는 지수의 거짓말이 자신을 향한 극진한 효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를 끌어안으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이 못난 시어머니가 너를 몰라봤다. 네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내가 너무 무심했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순애가 지수를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의 거짓말이 나를 향한 극진한 효심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 내가 얼마나 한심한 시어머니였는지. 지수는 순애의 품에서 비로소 자신이 저지른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용서를 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숨막히던 5년의 무게를 털어내며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을 속인 게 너무 죄송해요. 지수야, 용서할 게 뭐가 있니? 오히려 내가 고마워해야 할 일을 네가 한 거야. 너는 정말 대단한 며느리다. 순애는 지수가 자신의 아들이 남긴 가장 소중한 보물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돈 걱정 말고 엄마랑 같이 이겨내자. 내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털어서라도 내 빚을 해결해 줄게. 우리가 함께 이겨내는 거야. 순애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병실 밖에서 기다리던 쌍둥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엄마와 할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비로소 진정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 이제 다시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더 이상 냄새나는 곳에서 힘든 일 안 해도 돼요? 하율이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화내지 마세요. 순애가 쌍둥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착한 손주들, 정말 고생 많았지. 이제 할머니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병실에는 혈연을 넘어선 두 여인의 진정한 가족애가 넘실거렸습니다. 순애와 지수의 눈물은 5년간의 모든 거짓과 고통을 씻어냈습니다. 지수가 순애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어머님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순애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제 정말 새 출발을 하자. 우리가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어. 두 사람은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서막을 알렸습니다. 이제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와 지수는 모든 짐을 잃은 절망감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수는 성호의 유품을 정리하던 날, 낡은 수첩에서 남편의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발견했습니다. 성호 오빠의 전 사업 파트너, 김민준 씨. 이분이라면 혹시... 지수가 수첩을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수는 조심스럽게 민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김민준 씨 맞으신가요? 저는 성호의 아내 지수입니다. 전화 너머로 민준의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지수 씨. 이게 몇 년 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성호 형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형한테 연락하려고 했는데. 지수가 목이 메어 대답했습니다. 성호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한동안 전화선 너머가 싸늘하게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지금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건가요? 이런,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제야 알았네요. 연락도 못 드리고. 괜찮아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다음 날 지수는 한 조용한 카페에서 민준과 마주했습니다. 민준은 지수의 초라하고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7년 전 성호와의 사업 실패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성호 형이 그렇게 갑자기 떠나시고 혼자 감당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민준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발 디딜 틈도 없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에요. 성호 오빠가 남긴 빚 때문에 5년간 정말 지옥처럼 살았어요. 지수는 민준에게 성호의 부채 문제, 순애에 대한 5년간의 거짓말, 그리고 가게를 잃은 현실을 덤덤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께는 가게가 너무 잘 돼서 확장 이전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실제로는 3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폐수 처리 일 같은 꾸준히 일을 하며 겨우겨우 하루를 버텨왔어요. 이제는 어머님마저 쓰러지시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민주는 지수의 숭고한 헌신과 쌍둥이를 향한 강한 모성애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감당하셨어요? 아이들은, 우리 하준이, 하민이, 하율이는 괜찮나요?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할 이 세상의 전부예요. 그 아이들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민주는 과거 성우와의 사업 실패 당시 성우에게만 과도한 빚이 남겨진 불공정한 구조에 대해 개인적인 미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수 씨, 제가 그때 성우 형을 더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당신이 겪은 고통은 제가 조금이라도 나눠줘야 할 짐이에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도움을 제안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돈 몇 푼 던져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이에요. 지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받을 자격이 될까요? 저는 지금 소규모 건강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유통 노하우도 조금 있고요. 지수 씨 손맛이 워낙 좋다고 성우 형한테 들었어요. 지수 씨께서 원하신다면 작은 온라인 반찬 가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기술과 유통망을 전부 도와드릴게요. 민준이 제안한 도움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지수에게 꼭 필요한 재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수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희 때문에 민준 씨께 피해를 끼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남편 친구한테까지 짐이 된다는 걸 아시면 아마 노발대발하실 거예요. 며칠 후 민준은 순애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순애는 처음에는 민준의 도움을 강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민준 군, 마음만 받을게. 고마운 건 알지만 죽은 아들 친구한테까지 우리가 짐이 될 수는 없어. 우리 일은 우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발걸음 돌려줘. 민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순애를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이용해 다시 일어서세요. 그것이 성우 형을 위하는 길이에요. 성우 형이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셨을 거예요. 민준의 간절한 말에 순애는 결국 눈물을 글썽이며 마음을 열었습니다. 민준 군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다면 받겠어요. 하지만 절대 공짜로는 안 돼. 내가 죽기 전에는 꼭 갚겠어요.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어머님 갚는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성우 형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의리라고 생각해 주세요. 지수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끌어모아 민준의 손을 잡고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습니다. 민준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민준 씨한테 피해 안 가게 정말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일하겠어요. 민준은 자신의 작은 식품 제조 작업장 한 켠을 지수에게 내어주어 기술 전수를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 이제부터 여기서 시작해요. 먼저 위생 관리부터 철저하게 해볼까요? 요즘 소비자들은 청결에 아주 예민해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민준이 지수에게 설명하며 작업대를 정리했습니다. 지수는 그곳에서 민준에게 위생관리 레시피 개발, 효율적인 포장 등 현대적인 반찬 제조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진공 포장을 하면 훨씬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온라인 판매에는 필수적이죠. 네, 정말 신기해요.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어요. 밤에는 쌍둥이들이 옆에서 조용히 숙제를 하거나 엄마를 응원하는 평화로운 풍경이 다시 펼쳐졌습니다. 하준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일 안 해도 되는 거죠? 여기가 훨씬 좋아요. 그래, 이제 깨끗한 곳에서 맛있는 반찬 만드는 일을 배우고 있어. 하민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엄마 옆에서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말만 해주세요. 순애는 지수와 쌍둥이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동네 복지관에서 재봉 기술을 활용한 포장재 만들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손재주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포장 주머니 만들기는 금방 익히실 것 같아요. 우리 며느리가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이 시어미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배우는 거예요. 내 몫을 해야지. 순애는 지수가 만든 반찬을 전동 휠체어를 이용해 직접 배달하는 등 스스로 재기에 동참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수는 순애의 옛날 손맛 레시피를 현대적인 건강 콘셉트에 맞게 재해석하여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반찬을 개발했습니다. 어머님이 알려주신 김치찌개용 김치 레시피를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화학 조미료 없이 천연 재료만 써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요즘 사람들은 건강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 민주는 지수가 만든 반찬을 시식단에게 시험 판매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지수 씨,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스토리가 있어서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하네요. 민주는 지수의 헌신적인 사연을 담은 진정성 있는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아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진짜 이야기를 말이에요. 마침내 지수는 순애, 민준, 쌍둥이의 합의 끝에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작은 온라인 상점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어머님의 손맛과 레시피 덕분이니까요. 지수가 순애에게 말하자 순애가 기쁨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이름을 걸고 장사한다니,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영광을 누리는구나. 지수야, 정말 고맙다. 지수는 과거 채권자들의 추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민준의 도움을 받아 사업자 등록과 모든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당당하게 시작하겠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숨길 게 없으니까요. 민준이 격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 뒤돌아보지 마세요. 지수 씨는 당당하게 성공할 자격이 있어요. 순애는 지수와 민준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성호의 빈자리를 채우는 듯한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성호야, 내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내 빈자리를 이렇게 든든하게 채워주다니. 하늘에서도 우리 지수랑 아이들 지켜보고 있겠지? 순애가 혼자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들의 재기는 단순히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 상실의 고통을 딛고 일어선 인간 승리와 혈연을 초월한 가족의 힘을 보여주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만난 운명적인 인연이 이들의 재기에 결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론칭 6개월 후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은 순애의 손맛 레시피와 지수의 정직한 운영, 그리고 민준의 효율적인 온라인 시스템이 결합하여 지역을 넘어 전국구 스토리텔링 반찬 브랜드로 급부상했습니다. 순애는 매일 오전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실에서 지수와 함께 재료를 다듬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5년 전 잃었던 삶의 활력과 웃음을 완전히 되찾은 순애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지수야,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 우리 반찬이 이렇게 인기가 좋을 줄 누가 알았겠어. 순애가 주문서를 보며 기뻐했습니다. 지수가 재료를 손질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의 레시피가 워낙 좋으니까요. 고객들이 이건 진짜 엄마가 해준 집밥이다 하면서 계속 주문해 주세요. 맛은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도 네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손맛이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법이거든. 순애는 지수와 쌍둥이들에게 더 이상 죄책감 대신 함께 일하는 기쁨과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쌍둥이 하준과 하민, 하율은 이제 폐수가 아닌
쾌적한 작업실에서 엄마와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하준이 주문서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김치찌개용 반찬 세트 주문이 20개나 되네요. 하민이 포장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손님들이 할머니 레시피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율이 배송 준비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냄새나는 곳에서 일했던 게 꿈 같아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요. 아이들은 자발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며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지수는 벌어들인 돈으로 성우가 남긴 사채 빚의 자녀분을 완전히 청산했습니다. 민준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씨, 축하드립니다. 마지막 채권자한테도 완납했으니 이제 지수씨는 정말 자유로운 몸이 되신 거예요. 이 얼마나 꿈 같은 순간입니까? 정말 꿈 같아요. 5년 내내 이 순간만을 기다렸는데 이젠 더 이상 쫓길 일이 없다니. 지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지수는 순애에게도 넉넉한 용돈과 함께 개인 연금을 다시 넣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머님 연금도 다시 시작했어요. 제가 매달 꼬박꼬박 넣어드릴 테니까. 어머님은 이제 돈 걱정 마시고 그냥 편히 계세요. 순애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정말 몰랐다. 내 덕분에 내가 비로소 진정한 노후 지원을 받는 기분이야. 고맙다, 내 며느리. 가게의 성공 덕분에 지수는 작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순애와 쌍둥이들은 안전하고 행복한 보금자리에서 단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어떠세요? 방도 넓고 햇살도 잘 들어와서 온종일 집이 환해요. 지수가 새 집을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다, 지수야.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니? 순애가 감격하며 대답했습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 순애, 지수, 쌍둥이, 그리고 민주는 새 집들이 기념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풍요로운 시간을 즐기며 5년간의 고통을 딛고 얻은 이 평화로운 순간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이 축배를 들며 말했습니다. 자, 다 같이 축배를 들어요. 이 모든 게 지수 씨의 끈기와 어머님의 손맛, 그리고 새쌍둥이의 응원 덕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에요, 민준 씨. 민준 씨의 도움과 어머님의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수가 감사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집이 생겼네요. 하민이 덧붙였습니다. 민준 삼촌도 자주자주 놀러 오세요. 매일 와도 돼요. 하율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민준은 지수와 쌍둥이를 향한 깊은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수 역시 민준의 변함없는 신뢰와 헌신적인 도움에 의지하며 그를 가장 가까운 조력자이자 동반자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우의 사업 실패로 지수에게 행패를 부렸던 채권자 중 일부가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의 성공 소식을 듣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채권자가 작업실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어머, 여기가 그 유명한 반찬 가게네요? 지수 씨, 장사 잘 되나 보네요. 그럼 자녀빚 청산할 수 있겠네요. 지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빚은 이미 5개월 전에 전부 청산했습니다.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아니에요. 연체 이자하고 위약금까지 합치면 아직 남은 게 있어요. 채권자가 자녀빚 청산의 명목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변호사 선임과 단호한 법적 대응으로 위기를 막아냈습니다. 민준이 변호사와 함께 나타나 말했습니다. 여기
모든 채무 정산 내역서와 완납 증명서가 있습니다. 지수 씨에게는 단 1원도 빚이 남아있지 않아요. 불법 이자나 위약금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더 이상 저희 의뢰인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시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당장 물러나세요. 채권자가 물러간 후 민주는 지수에게 모든 사업 자금의 흐름과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모든 게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다시는 그 지긋지긋한 과거에 발목 잡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안심하세요. 지수는 이 덕분에 과거의 불법 채권자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심리적인 해방감을 얻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정말 살 것 같아요. 5년 만에 완전히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이제야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마워요. 순애는 지수와 민준에게 두 사람의 관계를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서로를 의지하는 진정한 가족이다. 성우도 하늘에서 너희를 응원할 거야. 쌍둥이들 역시 민준을 우리 삼촌이라 부르며 거리낌 없이 따랐습니다. 하준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삼촌, 정말 고마워요. 삼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요. 하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삼촌은 우리에게 천사 같은 분이에요. 하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삼촌, 우리 계속 함께 있을 거죠?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숨쉬지 못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5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죄책감과 거짓말의 무게를 완전히 털어낸 채 순애와 쌍둥이에게 가장 정직하고 행복한 엄마이자 며느리로서의 삶을 만끽했습니다. 지수는 민준과 함께 가게의 이름처럼 순애 씨의 이름을 걸고 정직한 반찬을 만들겠다는 경영 철학을 확립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어머님 이름을 걸고 장사하는 만큼 절대 속이지 않는 정직한 가게를 만들어야 해요. 당연하죠, 지수 씨. 그게 바로 순애 어머님께 대한 저희의 가장 큰 예의이기도 하고요. 흔들리지 않는 경영 철학으로 나갑시다. 민준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이는 고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어 사업 확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민준은 지수가 힘든 일을 다시 시작할까 염려하여 가게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했습니다. 지수 씨, 이 기계 쓰면 포장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몸도 덜 힘들고요. 지수는 민준의 세심한 배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민준 씨는 항상 이렇게 저희를 먼저 생각해 주시네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저는 지수 씨가 다시는 예전처럼 힘들어하는 걸 단 한순간도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제 마음입니다. 민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의 존재가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순애는 쌍둥이들을 위해 직접 동화책을 만들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마음씨 착한 할머니와 예쁜 며느리, 그리고 토끼처럼 귀여운 3명의 손주가 살았대. 순애가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자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우리 이야기네요. 맞아, 우리처럼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야.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은 순애에게 가장 큰 치유의 힘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소소하지만 행복한 가족의 일상을 누렸습니다. 저녁 시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에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평범한 게 아니에요, 지수 씨. 여러분이 피와 눈물로 만들어낸 특별하고 값진 행복이에요. 순애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 이 절정의 시기는 고난 뒤에 찾아온 평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과 소중한 안식을 만끽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행복했던 시기가 정점에 달했던 바로 그 시점,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이 최고 호황을 누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수는 평소와 같이 작업실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왔네요. 우리 주력 메뉴인 김치찌개 세트만 벌써 50개예요. 이러다 배추 모자라겠어요. 지수가 순애에게 말하며 배추를 썰고 있었습니다. 그래,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하지만 내 몸도 좀 생각해가면서 해라. 새벽부터 너무 무리하지는 마라, 지수야. 순애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갑작스러운 극심한 복부 통증과 구토 증세를 느꼈습니다. 지수가 배를 움켜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지수야,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니? 순애가 급히 달려왔지만 지수는 그대로 작업실 바닥에 힘없이 쓰러져 버렸습니다. 지수야, 정신 차려보렴. 눈 좀 떠봐. 순애가 지수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마침 작업실에 들어온 민준이 상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지수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해요. 민준이 급히 지수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119 불러요. 빨리. 순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은 지수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순애와 민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5년간 이어진 밤낮 없는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면역력이 극도로 저하된 상태입니다. 검사 결과 희귀하고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을 진단받았습니다. 순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희귀한 병이라니. 그럼 우리 지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살릴 수 있는 건가요? 장기간의 입원 치료와 고액의 약물 투여가 시급합니다.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의 충격적인 소식에 순애와 민주는 망연자실한 채 침묵에 빠졌습니다. 지수는 입원 통보를 듣고 절규했습니다. 안 돼요. 지금 가게 문을 닫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요. 그동안 쌓아온 게 다 없어져요. 지수가 병실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지수 씨, 제발 진정하세요. 지금은 가게보다 내 건강이 가장 중요해. 민준이 지수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면 다시 순애 어머님과 쌍둥이들에게 막대한 짐이 될 것이라는 뿌리 깊은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려 했습니다. 민준 씨,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입원하면 어머님이 또 고생하시게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지수의 병실 앞에서 눈물로 설득했습니다. 지수야, 돈 때문에 내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다. 네가 죽으면 우리가 뭘 위해 살겠니? 어머님. 하지만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몰라요.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가게는 제가 어머님과 함께 반드시 지킬게요. 그러니 당신은 아무 생각 마시고 우리 곁에만 있어 달라요. 그게 우리가 지수 씨한테 바라는 전부예요. 지수는 결국 가족들의 눈물 섞인 설득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수가 입원한 사이 가게 운영은 순애와 민준의 몫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노구를 이끌고 재료 준비부터 포장까지 맡았습니다. 아이고, 민준아. 이 김치는 어떻게 버무리는 거였지? 지수가 하는 걸 곁눈질로 봤는데 손이 마음대로 안 되네. 순애가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본업을 잠시 미룬 채 반찬 제조와 배송,
고객 관리를 도맡아 가게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고군분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지수 씨만큼 잘할 수 있을지. 그러나 지수의 뛰어난 손맛과 운영 능력을 따라갈 수 없었던 순애와 민주는 반찬 맛에 미묘한 변화와 늘어나는 고객 불만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이 전화로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저번에 주문한 김치찌개 맛이 예전과 달라요. 뭔가 간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민준이 사과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사장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최대한 빨리 개선하겠습니다. 가게 매출은 지수가 쓰러진 지 2주 만에 급격한 하락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고객들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지수의 건강 악화 사실을 솔직하게 공지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고개 숙여 알립니다. 저희 대표가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어 부득이하게 잠시 쉬어가는 레시피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 온라인 공지를 올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이때 쌍둥이 하준과 하민, 하율은 엄마의 병원비와 가게 걱정으로 힘들어하는 할머니와 민준 삼촌의 모습을 보고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준이 하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때문에 엄마가 아픈 것 같아. 우리가 말썽 부리지 말고 조용히 있어야겠어. 하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할머니랑 민준 삼촌이 너무 힘들어 보여. 하율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기운 없는 모습을 보여 담임 선생님의 걱정을 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하준에게 물었습니다. 하준아,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집에 무슨 일 있니? 선생님, 저희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계세요. 하준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수가 진단받은 질환은 고액의 치료비와 장기간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했습니다. 순애는 지수의 병실에서 이 사실을 듣자마자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남은 건 돈이 아니라 지수의 생명뿐이야. 내가 가진 남은 모든 노후 자금을 다 털어서라도 치료비로 쓸 거야. 통장이 바닥나도 상관없다. 순애가 통장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여 지수의 치료를 위한 긴급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제가 아끼던 자동화 설비 장비들을 팔아서라도 당장 필요한 치료비를 마련하겠어요. 지수 씨는 제가 어떻게든 지킬 거예요. 민준이 자신의 소규모 공장의 핵심 장비를 팔아 현금을 마련하는 헌신적인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지수는 병실에서 가게 매출 하락 소식과 순애가 남은 노후 자금까지 모두 내놓으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안 돼요. 제가 또 어머님께 짐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짐이 되지 않겠다고 했던 5년 전의 목표가 또다시 실패한 거예요. 지수가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스스로 퇴원을 감행하려 했습니다. 간호사님, 퇴원 수속해주세요. 저는 집에 가야 해요. 당장 나가야 한다고요. 순애는 지수의 퇴원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지수야, 돈보다 귀한 너는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보물이야. 네가 없으면 우리 가족이 무너져. 순애가 지수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지수야, 부탁한다. 오직 치료에만 전념해. 네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전부야. 순애는 지수를 향한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지수는 순애의 절규와 민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 앞에서 자신의 병이 더 이상 개인적인 짐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 제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지수가 강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는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의 고객들에게 지수의 사정을 알리고 응원 기부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대표의 치료를 위한 작은 응원 기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큰 힘이 됩니다. 민준이 온라인에 공지를 올리자 많은 고객들이 호응했습니다. 고객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수 사장님, 빨리 쾌차하셔서 돌아오세요. 사장님 반찬이 너무 그리워요. 정말 맛있는 반찬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어요. 힘내세요. 저희는 사장님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주문할게요. 힘내세요. 사회의 따뜻한 온정을 끌어내는 성공적인 모금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5년 전 폐수 골목에서의 충격을 넘어선 또 다른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단단한 가족의 힘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순애, 민준, 쌍둥이들이 지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님, 민준 씨, 우리 아이들. 이번에는 제가 혼자 버티려 하지 않을게요. 우리 가족 다 함께 이겨내요. 순애의 극진한 간호와 민준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지수는 마침내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애는 병원에 머물며 지수의 병수발을 들었고 민준은 가게를 책임지며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의 임시 사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어머님, 밤새 저 병수발 드시느라 얼마나 힘드세요. 병원에서 계속 계시면 어머님 몸이 더 힘드실 텐데요. 제발 집에 가셔서 좀 쉬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수야. 네가 이 지경인데 내가 어디를 가. 여기가 내 자리야. 네가 눈 뜨고 숨 쉬는 거 옆에서 봐야 내가 안심이 돼. 순애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가게 매출 하락의 원인을 레시피의 미묘한 차이에서 찾았습니다. 지수와의 화상 통화를 통해 지수만의 황금 비율을 전수받아 다시 제품의 품질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수 씨, 김치찌개용 양념을 만들 때 고춧가루 비율이 얼마였죠? 민준이 노트북 화면 앞에서 물었습니다. 민준 씨, 고춧가루 한 컵에 마늘은 반 컵, 그리고 생강은 한 티스푼만 넣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자극적이 돼요. 지수가 병실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맛이 달랐구나. 생강을 너무 많이 넣었어요. 민준이 시작한 사장님의 건강 회복을 위한 고객 응원 챌린지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객들은 지수의 헌신적인 사연과 순애, 민준의 헌신을 접하고 가게를 단순한 반찬 가게가 아닌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가 담긴 브랜드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이 온라인에 응원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수 사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빨리 건강해지세요. 이런 진짜 가족의 사랑이 담긴 반찬을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해요. 순애 할머니와 민준 사장님의 헌신도 정말 대단해요. 순애는 지수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수야, 네가 나를 위해 5년을 속였듯이 이제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차례야. 내가 남은 노후 자금을 모두 치료비에 썼어. 순애가 담담하게 밝히자 지수는 순애의 끝없는 사랑에 눈물을 흘리며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진 빚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거네요. 평생 사랑으로 밖에는. 그래, 돈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게 바로 가족이란 거야. 서로 믿고 사랑하는 거, 그걸로 충분해. 쌍둥이 하준과 하민, 하율은 엄마가 없는 동안 민준 삼촌과 순애 할머니를 도우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민준은 아이들에게 매일 엄마에게 보내는 사랑 편지를 쓰게 하며 심리적인 안정과
긍정적인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이들아, 오늘도 엄마에게 편지를 써볼까? 엄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민준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준이 편지에 써내려갔습니다. 엄마, 저는 매일 엄마를 위해 기도해요. 빨리 나와서 우리랑 함께 놀아주세요. 하민이 이어서 썼습니다. 엄마, 저희가 할머니랑 민준 삼촌 잘 도와드리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율이 마지막에 썼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보고 싶어요. 지수는 민준에게 미안함을 표현했습니다. 민준 씨, 저 때문에 민준 씨의 소중한 꿈까지 멈추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민준 씨 본업도 있는데. 민준은 지수를 향한 자신의 진심과 미래를 약속하는 묵직한 고백을 전달했습니다. 지수 씨, 착각하지 마세요. 당신과 쌍둥이, 그리고 순의 어머님을 돕는 것이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꿈이에요.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순애는 지수에게 혈연을 초월한 강한 가족애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지수야, 내 아들이 너를 남기고 간 것은 나에게 너라는 진정한 딸을 선물해 준 것과 같아. 너는 이제 내 피부치보다 더 진한 내 딸이야. 순애가 지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혈연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눈물 흘리지 마라. 지수의 마음의 짐이 완전히 덜어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진짜 엄마처럼 생각해요. 성우 오빠보다 더 오래, 더 깊이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지수는 오랜 투병 끝에 마침내 병세가 호전되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순애와 민준, 쌍둥이가 정성껏 꾸며놓은 새로운 보금자리로 돌아와 눈물겨운 상봉을 했습니다. 엄마, 쌍둥이들이 지수를 보자마자 달려와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가 없는 동안 정말 의젓하게 잘 지냈구나. 지수가 아이들을 꼭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수야,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순애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지수 씨,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봐요. 민준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 후 지수는 민준에게 다짐을 밝혔습니다. 민준 씨, 이제 다시 일어서서 받은 사랑과 헌신을 갚겠어요. 정말 열심히 할게요. 민준은 지수에게 평생을 함께하자는 묵직한 프로포즈를 전달했습니다. 지수 씨, 혼자 갚으려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갚아나가요. 지수 씨, 저와 평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지수가 놀라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저한테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네, 진심이에요. 지수 씨와 아이들, 그리고 순의 어머님과 함께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이들의 관계가 확고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지수는 순애에게 약속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돈으로 갚지 않고 평생 사랑으로 모시겠어요. 순애가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지수야, 그것이 네가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보답이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게 최고의 효도야. 민주는 지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택 근무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지수 씨, 이제 집에서도 주문 관리하고 온라인 마케팅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수는 집에서 소규모 생산과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며 점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건강 중심의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해나가겠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순애, 지수, 쌍둥이, 그리고 민주는 고난과 희생 속에서 싹튼 진정한 가족애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물질적인 성공보다 귀한 사랑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쌍둥이들은 엄마가 아팠던 경험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가족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준이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하민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플 때 저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다시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의 곁을 지키는 듬직한 아이들로 성장하여 가족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지수는 자신의 병마와 싸우는 과정을 솔직하게 기록하여 가게 블로그에 공유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팠던 경험을 통해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이는 많은 고객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며 브랜드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객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지수 사장님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받았어요. 저희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 힘을 얻어갑니다. 진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위기 해소를 넘어 각자의 헌신과 사랑이 더 큰 가족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서사를 구축하며 결말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저녁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함께 식사를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 모든 가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가족이 되었네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진짜 가족이지. 지수가 감사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모든 분들 덕분에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정말 고마워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지수는 순애 씨네 엄마 반찬 가게로 복귀했습니다. 민준과 함께 순애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순애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하며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응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민준 씨, 우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분이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사랑을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도 나누어 드리면 어떨까요? 지수가 민준에게 제안했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순애 어머님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도와드리면 의미가 클 것 같아요. 민준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순애는 지수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지수야, 네가 이제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부와 명예야.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보물을 얻은 거야. 지수는 순애를 끌어안으며 5년 동안의 모든 거짓말과 고통을 용서받았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화답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사랑 덕분에 제가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새 쌍둥이 모두 민준의 친권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민준은 새 아이의 든든한 아버지로서 완벽하고 행복한 형태의 가족을 완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아, 이제 정말 우리가 완전한 한 가족이 되었어. 아빠가 너희들을 평생 지켜줄게. 민준이 쌍둥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준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와, 이제 정말 민준 아빠가 우리 아빠가 된 거예요? 정말 꿈 같아요. 하민이 덧붙였습니다. 민준 아빠 앞으로 계속 우리랑 같이 살 거죠? 하율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이제 진짜 완전한 가족이네요. 순애는 남은 노후 자금을 순애 장학재단의 종잣돈으로 기부했습니다. 지수와 민준은 재단 1호 장학생으로 재기에 성공한 자신들의 스토리를 홍보하여 고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솔직하게 나누어서 다른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지수가 재단 홍보 영상을 촬영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한때는 절망의 나락에 있었지만 가족의 사랑과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민준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쌍둥이 하준과 하민, 하율은 가장 힘들고 더러웠던 폐수 골목의 기억을 잊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배려심 깊은 아이들로 성장했습니다. 하준이 학교에서 친구에게 도시락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만든 반찬이야. 맛있게 먹어. 하민이 길에서 할머니를 도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무거우시죠? 이리 주세요. 하율이 동생들에게 용돈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나누어야 해. 이 모습은 엄마 지수와 할머니 순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순애 씨네 엄마 반찬의 전국 체인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모든 체인점은 정직한 노동과 가족애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고객들에게 단순한 음식을 넘어선 따뜻한 감동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우리 체인점마다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해요. 그게 우리만의 차별화된 가치예요. 지수가 체인점 사장들과 회의를 하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단순히 맛있는 반찬을 파는 게 아니라 사랑과 정성이 담긴 이야기를 함께 전달하는 거죠. 민준이 동의하며 말했습니다. 3년 후 순애는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순애 장학재단의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시민들의 응원 속에서 가족의 사랑이 만든 기적을 증언하는 감동적인 연설을 하여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손주들, 그리고 새로운 아들이 된 민준이의 사랑 덕분에 이런 뜻깊은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어요. 순애가 마이크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반드시 희망의 길이 열릴 거예요. 청중들이 박수를 치며 감동했습니다. 순애 할머니, 정말 감동이에요. 우리에게도 희망을 주셔서 고마워요. 지수는 민준의 손을 잡고 과거 자신이 폐수를 닦던 만선 재래시장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된 골목을 바라보며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 여기가 바로 제가 5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폐수를 닦으며 눈물 흘리던 곳이에요. 지수가 골목을 가리키며 회상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깨끗해졌네요. 그때의 눈물이 지금의 행복을 낳았구나. 지수가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시장 상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감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그때 저희 가족이 정말 어려울 때 따뜻하게 도와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물전 사장이 반가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지수씨, 그 어려운 걸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요즘 방송에도 나오고 사업이 잘 된다고 들었는데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지수는 과거의 고통이 자신과 가족을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자산이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민주는 지수에게 약속했습니다. 지수 씨, 앞으로도 당신의 모든 짐은 저와 함께 나누겠어요. 다시는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알았죠? 두 사람은 가족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업과 인생의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순애는 쌍둥이들을 직접 돌보며 여생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겼고, 지수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조언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잘했어요. 하준이 순애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가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순애가 쌍둥이들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지수, 민준, 쌍둥이들은 따뜻한 햇살 아래 가게 앞을 함께 청소하며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가장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가게를 지켜나가는 거구나. 지수가 빗자루를 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모두의 소중한 터전이에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쌍둥이들은 자신들의 어린 시절 고난이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였음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하율이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우리 가족은 정말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냈어.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 서로를 더 사랑해. 가족의 소중함을 항상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순애의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돈보다 귀한 너는 내 아들이 남긴 소중한 보물이야. 우리가 겪은 상실과 고통을 사랑과 헌신으로 극복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들의 서사는 눈물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가족이 새로운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따뜻한 감동과 깊은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5년간의 거짓말 속에 숨겨진 며느리의 숭고한 희생과 시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운명처럼 나타난 든든한 조력자가 함께 만들어낸 진정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 돈과 성공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폐수 골목의 절망적인 현실에서 시작된 이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헌신으로 빚어진 기적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혈연을 넘어선 가족애와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동반자의 의미를 보여준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따뜻한 감동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따뜻한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